인사드립니다. 임진왜란 평설가 이승하입니다. 얼마 전에 다시 쓰는 징비록 조명일 삼국전쟁이란 제목으로 조명일 삼국의 입장에서 본 임진왜란 7년 전쟁을 다룬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발간 직후에 유튜브 영상 제작도 같이 할 계획이었는데 여러 사정으로 이제서야 첫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유튜브 영상 제작이 서툴고 모든 작업을 혼자서 하다 보니 조금 부담은 되는데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책에 있는 7년 전쟁 전체를 상세하게 다룰 예정이지만 처음에는 가벼운 주제로 시작할까 해서 책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무기 이야기부터 해볼까 합니다. 임진왜란 전쟁 중 사용된 모든 무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많을 것 같아서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조총과 조명일 삼국의 함선, 그리고 화포 얘기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 무기에 사용되었던 흑색화약 이야기로 갈무리할까 합니다. 그리고 각 영상은 개별로 올리는 것보다 시청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 주제별 영상을 여러 개를 한꺼번에 올리는 일종의 시전제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당대 인물들이 천하의 신기, 신묘한 병기라고 평가한 조총의 유래와 구조, 그리고 제작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총이라는 이름은 많이 아시는 것처럼 하늘을 나는 새도 맞추어 떨어뜨린다는 뜻으로 원래는 명나라에서 붙인 이름을 조선이 차용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철포, 일본 발음으로는 대포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무대포로 덤빈다 할 때 대포가 이 일본식 발음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조총의 일본 전례는 일반적으로 1606년에 남포문지라는 이름의 일본 선승이 쓴 철폭이라는 기록을 기준으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기록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1543년에 일본 큐슈 남단에 위치한 종자도, 일본 말로는 다네가시마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중국 상선이 표류해 오는데 승무원 중에 2명의 포르투갈인이 있어서 화성총을 당시에 소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를 본 지역 영주가 조총 2자루를 구입한 뒤에 복제를 하고 그 총을 종자도총이라 불렀다는 기록이 있어서 이를 일본의 조총이 전래된 기원으로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기존 이런 학설 외에 동남아시아 지역에 이미 들어와 있었던 조총을 외구들이 필리핀 등지 유럽 세력들과 접하게 되면서 큐슈 지역에 전파되었다는 설 등 여러 가지 학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일본에 전래된 총은 유럽 화성총의 초기 버전인 아쿠버스의 일종으로 평가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초기 아쿠버스는 크기가 크고 반동이 세다 보니까 사람들이 들고 쏘지를 못하고 받침대에다가 거치해서 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이후에 총대를 얇게 하고 경량화하는 등 개량을 통해서 좀 더 정교한 화성 점화 방식이 매체락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임진왜란 당시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조총에 대한 선조실록이나 당대의 기록들을 보면 정교하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선조는 조총을 가리켜 천하의 신기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조총의 구조를 아시면 당대 인물들이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 아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총은 크게 보면 탄환과 하약이 들어가는 총열 부분과 방아쇠를 포함한 격발장치, 그리고 이들을 탑재에 고정하는 총상을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눈여겨야 봐야 할 부분이 총열과 격발장치 부분인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열의 윗부분은 가늠자와 가늠쇠가 있어서 조준 사격이 가능한데 이는 현재의 소총과도 동일한 모습입니다.
총열 부분은 이제 나중에 따로 이제 조총의 이제 제작 기법에서 더 자세히 설명할 거라 여기서는 이제 총열의 끝부분에 해당하는 그 미전이라는 이제 총열 꼬리막의 부분만 설명하겠습니다. 그 영상 보시면 총열의 뒷부분을 이제 따로 확대한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 막의 이제 역할은 이제 화약가스의 이제 팽창력이 이제 총구 방향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그 후변부를 이제 막는 역할과 그 총열의 내부에 이제 화약의 이제 연소 찌꺼기나 이제 열에 녹아서 이제 부착된 납탄 찌꺼기를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그 청소 시 나사를 이제 풀어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특이하게도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나사 형태로 이제 돌려서 이제 총열 끝을 맞도록 이제 되어 있는데 이런 방식은 이제 기존에 이제 동북아 삼국에서는 이제 볼 수 없었던 형태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단접이라고 해서 그 외부 열원을 이제 가해서 반 이제 용융 상태로 만든 후에 타격하여 이제 접합하는 방식을 이제 사용했는데 이제 이 방식은 이제 화학 폭발력을 감당하기에는 이제 문제가 좀 많아서 총기 사고가 일어날 여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나사로 이제 조이는 방식으로 하면 가스 이제 손실을 이제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고 접합력 및 이제 내구성도 향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인상적이었는지 이제 이와 관련해서 그 조총을 이제 복제하던 일본 장인이 그 미전의 이제 제작 방법을 이제 배우기 위해서 그 포르투갈인에게 자신의 딸을 시집 보냈다는 전성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 미전의 이제 제작 방법도 이후 이제 조총 제작 방법에서 이제 별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의 이제 부분을 보시면 그 격발 장치 이제 세부 부품을 이제 분해한 걸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부품 수가 꽤 많은 것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은 그 조총에서 격발 장치 부분과 총열의 이제 앞부분을 이제 확대한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간단해 보이기도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신기한 것 같기도 이제 합니다. 아무래도 그 조총 관련해서는 일본 쪽에 이제 자료가 많아서 그 격발 장치 부분이 이제 도식화된 이제 그림을 가져와서 이제 세부 명칭들을 제가 이제 한글로 한번 달아보았습니다. 꽤 복잡하지요. 그 먼저 그 총의 점화를 위해 사용되는 화성은 대나무결이나 이제 사물공 끈에 지산화칼륨 같은 이제 산화들을 적셔 이제 말린 것인데 한 시간에 한 30cm 정도 이제 속도로 이제 매우 느리게 천천히 타게 해서 이제 불씨를 오래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발사 원리를 간단히 보면 그 탄환과 발사용 화약을 장전한 상태에서 점화용 화약을 넣고 이제 방아쇠를 당기면 용도에 이제 부착해 놓은 그 화성이 점화용 화약에 붙어서 이제 탄환이 이제 발사되는 형식입니다. 격발 장치 중에 이제 가장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바로 이제 13번인데요. 그 쪽집게 모양의 그 스프링과 방아쇠 연결 부품들입니다. 이들 이제 부품들은 그 서로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용도를 이제 제껴 이제 고정시킨 상태에서 이제 방아쇠를 당기면 그 용도가 내려와서 점화할 때 그 스프링의 힘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꽤 정교한 형태로 되어 있죠. 화면 왼쪽 상단 보시면 그 위에서 바라본 내부 상태를 이제 도식화해 본 건데요. 그 화문의 점화하약을 용도의 화성으로 점화하면 그 불꽃이 그 화문공이라는 그 연결 구멍을 타고 그 주화약을 폭발시키는 그런 구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할 때가 있어서 이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어떤 분이 그 점화용 화약과 발사용 화약이 왜 다른가, 번거롭게 왜 따로 하나라고 이제 질문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똑같은 흑색 화약입니다. 다만 그 점화용 화약은 그 입자가 이제 더 고와서 불꽃이 더 빨리 튀어서 이제 발사용 화약의 이제 폭연 효과를 이제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현재의 총탄도 내부 구조를 보면 점화용 화약이 들어가 있는 이제 내관용 화약과 탄피의 이제 주화약으로 이제 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 나중에 화약 얘기 영상을 제작한다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조총의 제작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서는 이제 조총의 이제 격발 장치 이제 관련해서 주로 살펴봤는데요. 이제 실제 이제 조총의 이제 전체 제작 공정에 있어서 격발 장치보다 더 힘든 부분이 이제 바로 이제 총열 제작입니다. 그 얼핏 보기에는 이제 총열이라는 게
구멍 뚫린 그 철막대 같이 이제 단순해서 이제 어렵지 않게 이제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조청 한자로 만드는데 대부분의 노력과 이제 시간을 요하는 부분이 이제 총열 제작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일본 쪽에 자료가 잘 돼 있어서 이걸로 이제 설명할까 합니다. 그 조선의 이제 승자총통 이제 같은 이제 소화기와 이제 비교해서는 가장 큰 차이가, 이제 승자총통은 이제 청동합금을 녹여서 이제 주조해서 제작하는 데 비해서, 그 조청은 이제 강철을 이제 두들겨서 단조해서 제작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먼저 이제 총열 제작부터 설명하면, 그 1번처럼 그 제작할 이제 총열 길이와 크기에 맞게 일단 칠판을 이제 두들겨서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칠판을 이제 둥글게 마는 형태로 두들겨서 이제 대략적인 어떤 총열 모양을 만든 후에, 이를 이제 철심에 끼워서 열 처리를 하면서 이제 접합부를 이제 두들겨 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4번처럼 폭이 이제 약 한 3cm 되는 이제 얇고 긴 칠판을 이제 별도로 이제 만든 다음에, 앞에서 이제 제작한 총열에 이제 휘감아서 이제 단련하며 이제 비틀리거나 이제 구부러진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가장 힘든 부분이, 이제 송곳 모양의 이제 도구를 이용하여서 이제 안쪽 부분을 이제 절삭하고 이제 연마해서 이제 마무리하는 이제 천열 공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실록에서는 이제 2명에서 이제 3일을 뚫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총열의 이제 바깥 부분을 이제 팔각형으로 만들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총열 마개를 이제 제작하고 총열 내부에 이제 안나사를 이제 만들어 끼워 넣는 그런 절차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 총열 마개 이제 나사목 이제 제작에는 이제 수학적인 부분이 좀 가미됩니다. 그 먼저 이제 나사의 길이와 나사의 이제 세길, 나사산의 이제 수를 결정하고, 이에 맞는 이제 길쭉한 직각삼각형의 이제 종이를 만드는데, 이때 이제 나사산의 이제 수에 마개의 원주 길이를 곱한 것이 그 직각삼각형의 이제 밑변 길이가 되고, 높이는 이제 나사 길이가 됩니다. 상당히 수학적이죠. 이제 이 종이를 이제 마개 부분에 감싸 이제 풀칠하고, 그 형태를 따라서 이제 깎아내면서 이제 마개 부분을 이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총열의 이제 앞나사 부분은 이제 총열 끝을 이제 뜨겁게 달군 뒤에 그 안에 이제 수나사 모양의 이제 기구를 집어넣어서 이제 천공하면서 떼어내는 이제 작업을 이제 반복하게 됩니다. 그 현재는 뭐 정밀한 이제 선반 기계에 있어서 뭐 컴퓨터에 이제 입력만 하면 기계가 알아서 이제 절삭하면서 이제 부품을 만들어내지만, 당시에는 이제 이런 모든 작업을 이제 100% 수작업으로 해야 하니까 그 노고가, 시간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뭐 충분히 이제 짐작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아마 이제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이제 임진왜란 당시 사람들이 이제 조청을 왜 정교하다라고 표현했는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첫 영상이라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조청의 사용법과 특성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